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허리 건강 지킴이 공성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도 저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네. 하시는데 이 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약간 짝꿍처럼 같이 오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다 허리 척추 질환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허리 통증과 다리 증상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죠. 네. 보통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이 허리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디스크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허리를 숙일 때라든지 아니면 또 앉아 있을 때처럼 이 디스크 압력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보통 많이 아프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협착증의 경우는 이 신경 공간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보통 증상을 많이 느낍니다. 보통 서서 걷거나 아니면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허리를 펼 때, 이럴 때 보통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급성 디스크 파열인 경우에는 대개 허리 통증이 먼저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다가 며칠 정도 지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허리 통증은 좀 줄어드는데 이제 엉치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아프다라고 해요. 되게 환자들이 허리는 이제 좀 덜 아픈데 다리가 아픕니다. 이거 좋아진 거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또는 병이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되면 통증보다는 이제 감각 변화, 저림감이 오히려 좀 심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네. 여기서 좀 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허리와 허벅지는 괜찮은데 종아리나 이제 발바닥이 아프거나 저리다고 하고요. 통증이 심한 경우는 보통 이제 절룩거리게 되죠. 잘 못 걷게 되시고요. 협착증인 경우에는 이제 신경 공간이 점점 조여져서 신경 전체적인 관과 그리고 신경 가지 이쪽 부분을 다 누르게 되면 혈류 순환에 장애가 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걷다 쉬다 반복하는 이런 척추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걷기가 힘들 정도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치료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작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결국 너무 좀 오랫동안 묵혀놓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큰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초기에는 보통 보존적 치료, 주사 치료 같은 이런 치료를 먼저 해보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신경성형술이라든지 풍선확장술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해봅니다. 이 정도 시술만 해도 많이 좋아지시긴 하는데요. 이 정도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아프다. 또 마비가 온다든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수술을 고려하게 되죠. 네,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뼈도 제거하고 디스크도 다 제거하고 나사도 받고 이런 큰 수술을 하는 유압술을 꼭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신경이 눌려서 이제 결국 아프게 되는데 디스크가 터져서 만약에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디스크를 제거해 주면 좋아질 테고요.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공간이 좁아서 결국 아플 텐데 이런 경우에 또 공간을 넓혀주면 좋아지잖아요. 그쵸. 이때 우리가 이제 꼭 절개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척추 내시경을 이용하면 저희가 간단하게 좀 작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 또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협착증의 경우에는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영어로 PSLD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이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 통증도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는 주사 치료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사 치료법부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그러시죠. 예. 보통 우리 외래 병원에 내원하시면 가장 많이 치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사 치료잖아요. 그래서 주사 치료에는 크게 여기 있는 것처럼 신경 차단술, 또 근막 통점 주사, 프로도 주사 이런 여러 가지 주사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각각의 치료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고 목적도 좀 다르긴 한데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약물을 사용해서 치료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 약물을 쓰고 있는지 사실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이제 강한 소염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을 통해서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줄여주는데 대신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리고 너무 여러 번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내 몸에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원치 않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병원에 우리가 진료를 보시고 나서 세부 내역서 이런 거 요청하시면 드리거든요. 거기에 써 있는 약물 이름, 치료 이름 다 나옵니다. 덱사메타손 또는 트리암시놀론 이런 말이 써 있으면 이건 스테로이드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혹시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내가 이런 약물을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물을 대체할 것이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있습니다. PDRN이라고 하는 성분의 이 일명 DNA 주사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물이 뭐냐면 연어의 정액에서 추출한 DNA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물 속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성장인자, 여러 세포 분비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처럼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있고요. 또 주변 조직을 재생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혈관도 자라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주사 치료에 대해서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받은 주사에 혹시 스테로이드 약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환자 입장에서는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허리 또는 다리가 좀 불편했는데 이게 혹시 척추 질환인가 의심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증상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 깔끔하게 증상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 또 치료법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바로 수술은 아니죠, 원장님?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아프다고 또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이 있다고 전부 수술하지는 않죠. 설령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 제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직들 다 제거하고 나사도 받고 유압하는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결국 신경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되는 부분만 치료를 해주면 증상은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디스크의 경우는요, 왼쪽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모습인데 저희가 이렇게 모형에서 보이는 이런 파열되어 있는 이 디스크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내시경 통을 넣어서 이 디스크를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신경이 편해집니다. 이러면 좋아지거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만약 협착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협착은 이 뒤쪽에 있는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자리에 이제 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건데요. 이때도 우리가 이 뒤쪽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 두꺼워진 인대를 이렇게 제거를 잘 해주고 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신경 공간이 넓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네, 시원하네요. 좀 시원하죠.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그림 보면서도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지금 네.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고 네. 신경 감압술이고 조금 네,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왼쪽에 보시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의 경우는요. 내시경관은 이제 피부 속으로 통해서 우리가 디스크 근처의 위치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요. 여기 보시는 이 덩어리가 디스크 조각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경계를 잘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조심해서 잘 빼주면 디스크 주변의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 PSLD 같은 경우는요. 디스크 위쪽 그리고 신경 뒤쪽에 있는 이 두꺼워져 있는 이 황색 인대라고 하는 이 인대를 제거해 주는 과정인데요. 이 전기 드릴을 이용해서 이 경계를 잘 갈아내주고 이 덩어리를 치워주면 신경이 넓어지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척추 내시경 치료법이 이제 절개를 하지 않고 내시경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째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시경 치료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절개하고 수술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는 피부에 구멍만 뚫고 관을 집어넣습니다. 관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 네. 그 안에 있는 병변만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절개 부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통증이 굉장히 적습니다. 허리를 절개하게 되면 근육을 절개하고 인대도 제거하고 이렇게 되면 수술하고 나면 허리가 한동안은 꽤 많이 아파요. 아픈데 내시경은 제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이 거의 없고요.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치료 시간도 짧은 편이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해야 되는 이 부담 있는 분들, 이분들께 굉장히 좋습니다. 부분 마취나 아니면 부위 마취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고요. 입원 기간이 보통 하루 아니면 이틀입니다. 디스크를 제거하는 경우는 당일에도 사실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집에 가실 수 있고요. 내시경 협착증으로 우리가 이 디스크 감압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통 한 이틀 정도면 퇴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도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 통증, 내시경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허리가 좀 불편했는데 나에게도 이런 내시경 치료가 적합할지 아니면 다른 치료법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척추 내시경 치료가 사실 이제 누구에게나 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일단 보존적인 치료나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성형술 같은 간단한 시술도 이제 호전되지 않는 분들에게 아주 큰 수술인 유압술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어서 또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 나사목고정술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쵸. 이분들에게 예.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난치성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인 환자들, 재발해서 다시 수술해야 되는 환자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다시 치료했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유착 때문에 수술이 힘든 경우도 있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좀 다른 길로 지나갈 수 있어서 또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많아서 이 척추 구조를 최대한 보존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령 운동하시는 운동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큰 수술을 하시게 되면 회복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회복이 100%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분에게 적합한 시술은 아니다 보니까 일부러 좀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척추 내시경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질문들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병원 가시기 전에 좀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전화를 통해서 질문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50대 시청자분이 또 이런 문의 사항을 주셨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다닐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도 저리다고 하셨다고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자, 50대 시청자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되게 허리를 펴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이 협착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척추에 있는 이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계속 퇴행성 변화가 와서 관절염이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허리를 펼 때 부드럽지가 않고 굉장히 걸리는 느낌도 들고 또 오랜 자세로 있다가 움직이려 할 때 불편하시고요. 또 협착증은 결국은 신경 공간이 좁아지는 순간에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허리를 펴게 되면 신경 공간이 좁아집니다. 상대적으로 허리를 숙이게 되면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협착증 있는 분들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허리를 조금 수그리고 이렇게 걷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결국 신경관과 신경가지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제 다리 증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협착증 증상이 전형적으로 있으신데 어느 정도는 좀 중기 이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지 않으셨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실제 신경이 어느 정도 눌려 있고 어느 마디에 눌려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빨리 치료를 잘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시청자 상담 접수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남겨주셨어요. 협착증으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는데 이게 통 낫지를 않네요. 라고 답답한 마음을 네. 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외래에서 많이 뵙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작은 치료로 호전이 되면 가장 좋은데요. 결국 주사 치료를 보통 한 3번 정도 해봅니다. 3번 정도 치료를 해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염증 반응이 좀 가라앉으면서 통증도 줄어들게 되는데 만약 이 정도로 치료를 연속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별로 없거나 주사 치료 후 호전되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하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또 바로 수술을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길을 좀 뚫어봐 주거나 아니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압박하고 있는 덩어리가 크다면 그 덩어리를 제거해 주든지 공간을 넓혀주면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큰 수술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시술에 대한 치료부터 먼저 좀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갔는데 또 막상 이제 더 수술하라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병원을 가기까지가 조금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로 통 낫질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다음 단계 치료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해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80대 어머님께서 또 이렇게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본인의 얘기는 아니시고 어머니가 협착증이 심하신데 수술은 연세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 남겨주셨네요. 네. 예. 아무래도 연세가 80이 넘어가시면요. 이 수술할 때 마취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우리 장기의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에서 이제 깨어나지는 않을 것인지 아니면 또 회복이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수술할 때는 75세가 넘어가면 전신 마취하고는 수술을 사실 하지 않았어요. 안 하는 추세였고요. 환자분께 통증만 좀 조절하고 되도록이면 지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수명이 너무 연장돼서 그쵸. 이제는 뭐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80대까지는 사실 좀 정정하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전신 마취를 하고 유압술까지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역시 내시경을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나 부위 마취로 어느 정도 신경 구간을 넓히거나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내시경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동시에 하는 선생님께 찾아뵙고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해 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을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젊으시네요. 26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네. 있어요. 환자가 내원 3개월 전부터 이제 허리랑 엉치가 좀 아프면서 왼쪽 종아리 발바닥 저림감이 이제 심한 상태가 됐어요. 이분은 이제 운전을 좀 앉아서 오래 하시는 편이셨는데 이제 수동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특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고요. 허리를 숙일 때 역시 통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네.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3번 연속으로 했는데요. 증상 호전이 전혀 없으셔서 이제 MRI를 찍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추 5번과 천추 1번이라고 하는 이 맨 마지막 마디에 이렇게 디스크가 나와서 그리고 디스크 막이 좀 이 울퉁불퉁하게 바뀌어서 통증이 심한 상태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희가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이라고 해서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막, 이 막에 이제 유가종성 병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소위 좀 울퉁불퉁하게 흉터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허리 자극을 하고 물리적으로 누르는 부분이 있어서 신경이 이렇게 압박돼서 찌그러져 보이는데요. 저희가 내시경 통을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잘 긁어주고 그런 다음에 고주파 열을 가해서 잘 마감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 주변에 공간이 잘 디스크 회복이 돼 있고요. 디스크 신경 자체도 이렇게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렇게 20대 분들도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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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우리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 허리가요. 네. 이제 제가 옛날에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수술을 받았는데 3번, 4번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네. 3번, 4번 수술을 했는데 네. 이제 다 수술 끝났다고 그냥 일주일 있다 퇴원을 했는데 네. 그날 나오면서 발목 왼쪽 네. 다리 발목이 예. 고기가 아픈 거예요. 왼쪽 발목이 걸으면. 아프세요? 네, 고기가. 그럼 어머님 그 발목이 어떻게 걸으실 때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앉아 있을 때 불편할까요? 걸을 때. 걸을 때. 그러면 걷다가 중간에 아프셔서 잠깐 쉬면 좀 괜찮으세요? 네. 수술은 언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허리 수술을 네.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년 정도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그 직후에는 바로 아픈 좋아지셨어요? 거예요. 네? 수술하고 나서 직후는 좋아지셨는데 다시 아파지신 거예요? 아니에요. 수술하고 나서 네. 전에는 다 양쪽 다리가 다 아팠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지금 왼쪽이 아프신 거네요? 근데 지금은 나중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안 아픈데 네. 왼쪽 다리 발목 위에 있죠. 네네. 복숭아뼈. 네, 나오는데. 맞습니다. 복숭아뼈. 네. 왜 고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하도 아파서 통증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5번, 6번이 네. 막혔네요. 안 좋으시대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이런 경우는 처음에 수술하셨던 3, 4번 마디에 대한 신경은 어느 정도 압박됐던 것들이 해결이 된 건데요. 네. 그 마디 아랫마디나 아니면 그 한 마디 또 아랫마디인 신경이 눌리거나 자극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복숭아뼈가 있는 자리 그쪽 네. 부분에 지나가는 신경이 요추 5번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어요. 네, 이 네, 5번 맞다. 신경이 눌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마 네. 이 증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하기 전에 이 부분에 신경의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증상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지내시는 동안에 새로이 병변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그 5번 신경에 대한 치료를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 어떤 뭐 주사 치료나 이런 치료를 해 보셨어요? 주사 치료는 임시 변통만 했죠. 한 달에 한 번 네. 맞으면 안 아프고 한 네. 달 되면 또 아프고. 다시 아프세요?
네, 예, 그렇게 이렇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주사 치료로 충분치 않으면 다음 단계 치료를 좀 고려는 해야 되는데요. 그게 꼭 큰 수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뭐 성형술 이런 종류 간단한 시술로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내시경 치료할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뭐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선생님께 진료를 한번 보신 다음에요. 어떤 치료로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상의해 보시면 도움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료를 한번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02-66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8세예요. 68세요. 네. 네, 어머니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제가 작년 11월 15일쯤에 이 뒤로 의자 뒤로 넘어졌어요. 아, 네네. 그냥 의자 짚고 올라가 갖고 이제 의자가 예.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네. 뒤로 넘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12번 척추? 네, 흉추 12번입니다. 12번 척추가 거기가 골절이 됐는데 네네. 병원에서 말하기를 한 50% 남짓 골절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찌그러지셨네요,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MRI 찍고 그랬는데 네. 제가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네네. 옮겼는데 거기서는 처방을 갖다가 그냥 골다공증약하고 칼슘제하고 네. 처음에 뭐 소염 진통제를 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먹고 이제 골다공증 약은 다 끊고 지금은 칼슘제만 먹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하던가요? 네, 근데 이제 한 몇 달 전에 또 갔어요. 이제 네. 날짜가 돼가지고 갔더니 많이 좋아졌네 하면서 운동요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영상으로. 네네. 그런데 그 운동요법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잘 되지를 않아요, 집에서요. 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운동이라고 예. 하는 게 젊은 분들은 따라하기 쉽지만 나이가 네. 드신 분들 따라하기 절대 쉽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요가도 하고 그러는데 네. 증상이 어떠냐면은 이게 거기서 요가에서 양반 다리를 주로 많이 하면서 이렇게 뭐를 하는데 네. 양반 다리 하면 그냥 오른쪽 다리가 자꾸 땡겨요, 많이. 땡기고 그러세요? 이렇게.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갈 때도 오른쪽 다리가 좀 이렇게 네. 좀 앉아 힘을 못 써요. 좀 아파. 다리를 들 때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세요? 아니 이렇게 짚을 때 네. 다리 들 때는 괜찮아요. 디딜 때가 짚을 불편하세요? 때. 네네. 네. 우선 아까 아프다고 하셨던 오른쪽 부분 허리가 그 골절이 있는 쪽 약간 등 쪽에 가까운 위쪽일까요? 아니면 엉덩이에 가까운 아래쪽일까요? 엉덩이도 아파요. 엉덩이가 아프세요? 예, 엉덩이도 아프고 어저저녁에는 보니까 여기 종아리 거기에도 좀 살짝 그럼 느낌이 어머님 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 MRI를 골절 때문에 찍어보셨잖아요. 예. 흉추 12번에 골절이 있긴 한데 혹시 허리 쪽, 아래쪽, 뭐 요추 4, 5번, 뭐 5번 꼴뼈 이쪽에 거기도 조금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뭐가 있대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허리 지금 다치신 그 골절 있는 마디에 대한 통증이 대개는 이 등 쪽 통증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 가끔은 이제 신경이 교차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엉덩이 쪽이 아플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아래쪽 허리, 아래쪽 허리에도 협착이나 이런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통증이 올 확률이 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부위가 통증이냐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뭐 걸을 때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세에 대한 통증이라고 하면 간단한 주사 치료만 해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요 치료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상담을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전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
방송 도중에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질문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시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45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네요. 이분은 한 달 전에 이제 운동하시다가 골프 치시다가 갑자기 극심하게 통증을 느끼셨다고 해요. 허리가 아프면서 이제 왼쪽 허벅지, 종아리 쪽 통증 그리고 저림감이 심하셨고요. 실제 이제 걷기 힘들 정도에서 이제 절룩거리면서 걸으셨습니다. 네. 타병원에 내원하셔서 주사 치료도 이렇게 3번 정도 받으셨는데 전혀 호전이 없었고요.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요. 신경 사이에 이렇게 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검게 예.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우리 소위 이제 신경이 제 네. 몸이라고 생각하시면요. 네. 이 겨드랑이에 이렇게 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올리고요. 엄청 아프죠, 이러면. 그쵸. 예. 그래서 이분이 찾아오셔서는 이제 제가 이건 내시경으로 치료를 조금 디스크를 치료해야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시술도 하지 않고 좀 참아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돌아가셨다가 6일 정도 지난 후에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호자가 부축해서 오셨는데 왼쪽 발가락 힘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기로 하셨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보면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를 제가 조심스럽게 잘 빼고 난 다음에 디스크가 터져 나왔던 막을 이제 열을 가해서 잘 마무리를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이 잘 보이고 신경 주변의 공간도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45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29세 남성분인데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난 후에 허리 삐끗하셨군요. 네, 이런 경우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아무래도 예. 젊은 분들 건장하시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도 많이 드시는데요. 이분 2달 전에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허리가 아프고 양쪽 엉치랑 허벅지 통증이 있으셨고요. 저림감도 있었고요. 일단 주사 치료를 한 2번 정도 받으셨대요. 근데 네. 효과가 전혀 없고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걷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누워 있어서 아파서 결국은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병원에 내원하셨어요. 네. MRI를 찍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어딘지는 안 보이실 거예요. 실제 신경은 여기에 있는데요. 신경 바로 앞쪽까지 이렇게 디스크가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디스크보다 더 크죠, 그죠? 이렇게 엄청 큰 덩어리가 이제 잘 제거를 하고 나서 역시 디스크 막을 잘 마무리를 해주면 이렇게 예쁘게 신경이 잘 보이게 됩니다. 네, 자 치료 전과 후의 모습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병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생기셨다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원장님과 어떤 부분이 81세인데요. 네네네. 어떤 아버- 부분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작년 12월 16일 날 갑자기 다리가 저려가지고요. 네, 통증의학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그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고 그래서 통증 주사를 2번이나 맞았어요. 네, 그런데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네, MRI를 찍었더니 척추 1번하고 네. 그 다음에 척추 5번 사이에 디스크 중앙 부분이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디스크가 터졌다고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경외과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통증 주사를 맞았는데도 효과가 그 맞는 당일만 괜찮고 효과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방해준 이제 약을 먹고 많이 좀 좋아지는 듯 하더니 네. 그 엉치 있는 부분부터 넓적다리 있는데 네. 하고 종아리까지 이렇게 계속 그 통증이 오거든요. 네.
그래다가 이제 온열 찜질을 하면은 좀 가라앉다가 네. 그 좋아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네. 수술을 안 하고 계속 이제 그냥 저 걷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네네. 지내도 괜찮은가 수술을 해야 되나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아,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런 경우가 디스크가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줬던 사례처럼 네. 신경을 좀 많이 누르고 있을 텐데요. 네. 이 디스크가 결국은 계속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만 가라앉혀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좀 아프신 거거든요. 네. 하지만 디스크는 이제 걸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아파요. 네. 아까처럼 이런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겨드랑이 이렇게 껴있을 정도가 아니면 걸을 땐 좀 괜찮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주사 치료로 호전이 안 되면 되게 이제 수술을 고려하긴 하는데요. 어르신 연세가 지금 이제 80대시니까 아무래도 네. 수술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디스크만 진짜 이렇게 딱 터져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시경 이용하면 굉장히 사실 작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입원도 네. 굉장히 짧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시니까요. 저는 만약 이제 지금 주사 치료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기간밖에 호전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제거하는 부분들을 고려는 하시되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상담을 이 정도로 도와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또 하나 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5세인데요. 네. 예, 좋습니다. 어느 부분이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벅지하고요. 네. 무릎 쪽으로 왼쪽으로 해가지고 무릎 쪽으로 허벅지가 막 너무 결려가지고 걸어다니지 못하겠어요. 잘. 아, 허벅지의 어디 바깥쪽 부분이 불편하신 건가요? 허벅지로 무릎에서 종아리 쪽으로 다 바깥쪽. 아, 바깥쪽으로요. 걸을 때 불편하신 거예요? 집에 누울 때도 좀 불편하고 네. 조금 걷다 보면 막 무릎 네. 쪽으로 되게 당겨가지고 오래 걷지를 네. 못하겠어요. 그러면 걷는 중간에 잠깐 쉬거나 허리를 이렇게 좀 숙이게 되면 조금 편하세요? 아니 다리를 들어가지고 다리를 어디에 기대가지고 쭉 반대로 피고 있다가 하면 좀 네네. 편해요. 그러면요. 아, 그러면 좀 편하세요? 네. 네. 허리 통증은 지금 없으신 상태시고요. 허리 통증은 있긴 있는데 조금 있어요. 아, 허리 통증 같이 있으세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증상은 사실 이제 걷다가 중간에 좀 쉬고 싶거나 아니면 신경 자극이 좀 있는 협착증이 있을 때 느끼는 증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 뭐 병원에서 검사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셨을까요? 일반 의과에서 저기 네. 허리 MRI 허리 저기 엑스레이하고요. 네. 무릎 엑스레이 찍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협착증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협착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수액 주사 빨간 거 있잖아요. 네. 또 맞아봤는데 효과도 별로 없고 아, 물리치료하고 개인치료도 좀 네네. 2주 정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별 효과도 없어요. 불편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주 정도 계속 물리치료 받았고 개인병원에서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MRI를 한번 찍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보존적 치료에도 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사 치료까지 했는데 증상이 별로 호전이 없다라고 네. 했을 때는 실제 그럼 신경이 좀 많이 눌려서 불편하신 건지 협착증이 아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착증이 있으면 신경이 이제 점점 조여져서 걸을 때 불편하심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MRI를 통해서 실제 신경이 어느 정도 눌리는지 어느 마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뭐 작게 치료를 하면 뭐 카테터라고 하는 관을 넣어서 하는 시술을 해보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 계속 드리고 있는 내시경을 이용한 또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병원에서 MRI를 좀 찍어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을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확한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MRI 검사 고려해 보시고 정확한 치료 계획을 잘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네요.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6세요. 네. 자,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리가 아파서 작년에 협착증으로 수술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계속 아픈 거예요. 네. 저- 수술을 어떻게 나사 박는 이런 수술을 하셨어요? 아니면 감압술이어서 제거만 했나요? 아니, 나사를 4개 박았어요. 아, 나사를 박으셨어요? 예. 수술을 하시고 나서 지금 허리 통증이 심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응치뼈 있는 데서부터면 네. 고관절 있는 밑으로, 궁뎅이 밑으로 네. 내려가면서 계속 아파요. 그러면 종아리까지도 내려갈까요? 이런 통증이? 예, 예. 아, 걸을 때 많이 불편하세요? 걸을 때 많이 불편하고요. 네. 앉아 있거나 눕으면은 아. 아픈 통증을 별로 못 느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주로 통증이 어떻게 움직이실 때 느껴지시는 거예요? 예. 움직이실 때. 그 수술을 그러면 이제 유압술이라고 하는 나사 고정술을 받으신 건데요. 예. 혹시 뭐 몇 번 마디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4, 5번 네? 마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몇 번인 건 모르는데 모르시겠고요. 네. 궁뎅이 허리 위로 네. 그러니까 했고요. 네. 지금 병원에서 내가 MRI를 찍었거든요. 네, 어떻다고 하던가요? 지금 병원에서요. 정형외과 과장님이 네. 수술 안 해도 되겠어요. 네. 허리는 괜찮아요. 네. 이러더니 계속 이제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에요. 아, 입원 중이세요, 심지어? 예, 그런데 이제 네. 내가 이제 내일 모레 그냥 퇴원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요. 네네, 예. 왜냐면 이제 이런 여기- 경우는요, 어머님, 이제 유압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움직이던 마디가 안 움직이도록 고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술한 마디에 바로 인접해 있는, 바로 아래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마디가 힘을 좀 많이 받아요. 그렇게 되면 허리 그리고 엉치 쪽, 엉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래쪽 요추 뭐 5번, 천추 1번 또는 뭐 요추 4, 5번 마디 이런 데가 좀 안 좋으면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신경이 직접 꼭 압박이 되지 않더라도 그 뒤쪽에 있는 관절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극돼도 통증이 오니까요. 이런 경우는 일단은 신경 압박이 실제로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신경 압박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재활 치료라든지 또 필요하면 주사 치료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또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진료를 통해서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 상의 하에 정확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이제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분은요. 네. 3개월 전에 자전거 타다 한번 다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허리가 좀 아프셨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왼쪽 허벅지, 종아리 이런 쪽으로 통증도 심해지고 저림감도 심한데 이제 누워있기 힘드시대요. 주사 치료도 한 5번 받으셨는데 허리는 좀 덜 아픈데 다리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통증이 심해서 내원하셨는데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절이 아프신 거 아니신가요? 어디 그랬는데 허리 때문에 아파서 목발 짚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MRI를 봤더니 디스크가 이렇게 역시 파열이 돼서 신경 사이에 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겨드랑이. 여기 껴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들리니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윗마디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두 마디, 3, 4번, 4, 5번에도 디스크가 굉장히 오래되고 내려앉아 있지만 증상을 실제 일으키는 거는 맨 마지막 마디에 있는 파열된 디스크여서요. 이 디스크를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요. 이 덩어리를 잘 제거를 하고 디스크가 나왔던 막을 잘 성형을 해주면 이렇게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그리고 성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대 여성분이신데요. 30년 이상 허리가 아프셨다고요.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 사실. 이분은 이제 70세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30대 중반부터 만성요통 30년 이상 이렇게 시달렸던 분이세요. 양쪽 골반도 아프시고 다리도 저리고요. 약 드시는 거 주사 치료 뭐 수도 없이 하셨다고 하세요. 네. 전혀 효과 없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지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안타깝네요. 네, 5분 이상 걷기가 힘들고 이분 특히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드시답니다. 결국 팔꿈치를 대고 싱크대에 이렇게 설거지하다 보니까 내원 당시엔 양쪽 팔꿈치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세요. MRI를 봤더니 이렇게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협착이 심하게 있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께는 이제 이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PSLD라고 하는 이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신경 공간을 이렇게 넓혀주는 거죠. 뒤쪽에 있던 인대를 제거를 잘 해주고 뼈 공간을 좀 넓혀주면 이렇게 신경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편해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았던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이번에는 75세 남성분이네요. 네. 예. 이분 이제 허리 통증, 양쪽 다리 저림 이런 전형적인 협착증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내원 1년 전부터 이제 까치발이 안 된다고 오른쪽으로 이제 까치발이 안 된다고 해서 찾아오셨는데 실제 오른쪽 발가락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셨어요. 네,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사실 힘 빠지시더라도 걷는 데는 사실 모르거든요. 네.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고요. 이제 걷기 시작하면 다리가 당기고 저리다. 이거 이제 간헐성 이제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내원하시기 1년 전에 폐결절이 있으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수술하게 되면 또 전신 마취해야 되니까 걱정이 많으셨던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협착이 이렇게 굉장히 심하셨어요. 디스크도 이제 앞에서 좀 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께 이제 역시 PSLD를 시행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이 내시경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 인대를 제거하기 직전 모습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인대가 마치 바닥에 신경이 있는데요. 위에 덮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인대를 잘 걷어내고 경계 부위, 신경 주변의 경계를 뼈를 이제 조금 공간을 넓혀주면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헝해지긴 이런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잘 모르는 저희가 봐도 치료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다름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겠고요. 내시경 치료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꼭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 54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네. 예. 이분은 이제 협착증과 디스크가 같이 있는 케이스였어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5개월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양쪽 종아리가 저린 증상이 있었는데요. 특히 왼쪽이 이제 좀 심한 상태셨고요. 허리를 숙일 때 아프고 걸을 때도 아프다. 이제 숙일 때는 보통 디스크 때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협착증 있는 분들은 숙일 때 아프지 않아요. 편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협착증과 디스크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사 치료를 쉽지 않겠네요. 그럼요. 네. 네. 5번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 별로 호전이 없어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4, 5번 마디에 디스크가 왼쪽으로 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경 압박 때문에 협착이 있었고요. 이 신경 줄기를 보는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역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PSLD를 시행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대를 걷어내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요 아래에 보이는 요 좀 이상하게 보이는 요게 이제 실제 신경인데요. 이 인대를 잘 제거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 요 자리에 디스크가 원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 디스크를 잘 긁어낸 다음에 열을 성형을 잘 해주면 이렇게 신경 공간이 아주 넓어지게 되죠. 네, 좋습니다. 54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나에게 좋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 치료법을 선택하기 전에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작은 치료부터 해보고 단계별로 가서 결국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절개를 크게 하고 뭐 나사도 받고 하는 이런 유압술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병변만 딱 콕 집어서 치료를 해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를 좀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병원 가면 나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 들을까 봐 너무 걱정돼서 묵혀놓으시면요. 네. 마지막에 오시면 답이 똑같습니다. 네. 나서 한번 박아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먼저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에 맞는 상황에서 좀 작게 치료를 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수술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요. 중요한 것은 신경이 주변 조직하고 늘어붙지 않도록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스트레칭, 재활 여러 가지 있거든요.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을 놓쳤는데 좀 아쉽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다시 보기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남은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